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다루기 어렵다고들 말한다. 감정이 젊을 때보다 더 거칠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린다고 여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 노인이 있었다. 70세가 넘어서도 20대 청년보다 더 고요한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억울하게 강진으로 18년 동안 유배를 갔지만 그 시절을 통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불만은 줄고 지혜는 더 깊어졌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고 화가 많아지고 세상사의 불평이 늘어난다. 하지만 그건 편견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몰라서 생기는 것 아닐까? 진짜 어른의 지혜란 세월이 쌓일수록 더 고요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분노가 줄어드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대학자 정약용이 몸소 보여준 가르침이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다. 환갑이 넘어서도 제자들은 그의 온화한 성품과 흔들림 없는 평정에 감탄했다. 70대에 이르러서도 그는 작은 일에 화내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이를 먹을수록 짜증이 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세상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이지는 않는가?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며 과거를 그리워하다가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젊을 때는 그래도 참고 넘겼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못 참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며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산다.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나이를 핑계로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를 원망하기보다는 지혜로 승화시켰다.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 미래의 불안을 붙잡는 대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 집중했다. 그에게 마음 다스림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더 깊어지는 평안이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쉬워져야 한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나는 만큼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 실천하며 보여준 삶의 진리였다. 이제 그가 남긴 5가지 마음 다스림의 지혜를 들어보자. 첫 번째 지혜. 분노를 즉시 터뜨리지 말고 하룻밤 묵혀두라. 한 예로 67세 박 씨는 자식이 말대꾸를 하면 그 자리에서 폭발한다. 내가 너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고 고함을 지르고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화를 바로 쏟아내야 속이 시원하다고 믿지만 그 결과 가족과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 그의 분노는 불길처럼 번쩍 타오르지만 남는 건 죄와 상처뿐이다.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즉시 꺼내지 말고 하룻밤 제 속에 묻어두어라. 그러면 아침에는 차가운 재만 남을 것이다. 라고 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는 그 자리에서 화내지 않았다. 하루를 묶어두면 분노의 본질이 보였고 1년을 기다리면
분노할 이유조차 사라졌다. 비슷한 예로 72세 김 씨는 손자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 자리에서 꾸짖지 않는다.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하자 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다음날 차분한 마음으로 손자와 대화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의 분노는 깊은 우물 같아서 겉으론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지혜를 품고 있다. 많은 이는 나이가 들수록 화낼 일이 많아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나이가 들수록 화낼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넓어진다. 경험이 쌓일수록 세상사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도 커진다. 정약용의 지혜를 따르고 싶다면 분노가 치밀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하룻밤만 기다려 보라. 그 분노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인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일 뿐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진짜 어른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다. 겉은 잔잔하지만 속은 깊고 힘차게 흐르는 강물 같다. 두 번째 지혜. 과거에 매여 원망하지 말고 현재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라. 69세 최 씨는 과거 이야기만 꺼내면 끝이 없다. 내 젊을 땐 이랬는데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세상이 각박해진 것도 모두 불만의 대상이다. 그는 마치 뒷걸음질만 치는 사람처럼 과거만 붙잡느라 현재를 살지 못한다. 정약용의 마음가짐은 달랐다. 강진에서 보낸 긴 세월 속에서도 그는 말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원망해도 소용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해도 헛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진짜 삶이 있다. 그의 말 속에는 18년의 유배를 버티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던 한 사람이 마침내 찾아낸 평안이 담겨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무엇에 감사할까를 먼저 떠올렸던 그의 모습은 지혜로운 어른의 품격 그대로였다. 74세 정 씨도 같은 길을 실천하고 있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슬픔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 함께한 5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돌아보고 지금은 혼자이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원망의 재료로 삼지 않고 지혜의 걸음으로 삼았다. 차이는 분명하다. 최 씨는 과거에 발목 잡혀 오늘을 놓치고 정 씨는 과거를 디딤돌 삼아 현재를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 나이가 들면 잃은 게 많아 보인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간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다. 무엇을 잃었는지 세는 대신 무엇을 얻었는지 세어보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따뜻한 차 한 잔, 손자의 안부 전화,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낸 것. 작은 감사가 쌓여 큰 평안을 만든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원망하지 말고 현재는 감사로 받아들이되 당연히 여기지 마라. 3번째 지혜.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65세 이 씨는 주변의 잘못이 눈에 보이면 참지 못한다. 자식들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소리를 퍼붓고
이웃의 행동이 못마땅하면 수군거린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하루 종일 남 탓만 하며 산다. 그는 마치 바람을 손으로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헛된 노력을 반복한다. 정약용은 반대로 살았다. 남의 마음은 천 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어. 억지로 열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니 언제든 열 수 있다. 그는 강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물었다.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데 힘을 쏟았다. 71세 한 시도 같은 지혜를 실천한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도 간섭하지 않는다. 나와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라며 받아들인다. 손자가 공부를 소홀히 해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다. 차이는 분명하다. 이 씨는 남을 고치려다 스스로 지쳤고 한 씨는 자신을 고쳐 모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해져야 한다.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마다 다른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내 방식만 옳다는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정약용의 지혜를 따르고 싶다면 남의 잘못이 눈에 띌 때 이렇게 자문하라.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건 없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남을 판단하는데 쓰던 힘을 자신을 성찰하는 데 쓰라.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다. 네 번째 지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라. 68세 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 전화를 걸고 TV와 라디오를 동시에 켜둔다. 조용한 순간이 찾아오면 걱정과 잡념이 밀려와 괴롭다. 그는 고요함을 원수처럼 여기며 피해 다닌다. 정약용은 달랐다. 강진의 긴 세월 동안 홀로 지내면서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고독은 마음을 닦는 숫돌이요. 지혜를 키우는 옥토다. 그는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며 다음 일을 설계했다. 고독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73세 김 씨도 그 길을 실천한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지만 혼자 사는 시간을 원망하지 않는다. 아침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본다. 혼자 있어야 진짜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며 고독을 친구 삼는다. 차이는 분명하다. 박 씨는 고독을 피해 다니다 평안을 잃었고 김 씨는 고독을 받아들여 평화를 얻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자식들은 제 삶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난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여기면 큰 기회를 잃는 것이다. 정약용은 고독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았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깊이 사색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위대한 학문을 이루었다.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TV를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곧 그 시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운 벌이 아니다. 시골의 논밭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뿌리를 돌아보는 기회다. 겉으로는 적막해 보여도 그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5번째 지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을 완성된 하루로 살아라. 70세 조 씨는 늘 걱정 속에서 산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큰 병일까 두려워한다. 밤마다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잠을 설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미룬다. 나이가 이런데 무슨 소용이냐며 발걸음을 멈춘다. 남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한다. 마치 밤길이 무서워 촛불을 감추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 정약용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삶의 마무리로 보았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강진에서 하루하루를 설계하며 살아낸 사람의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물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채울까? 죽음을 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데 집중했다. 그에게 하루는 작은 인생이었다. 아침에 시작해 저녁에 끝나는 짧지만 완전한 하나의 생애였다. 매일을 그렇게 채우니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다. 75세 정 씨도 같은 길을 따랐다. 몇 년 전 큰 병을 앓았지만 죽음만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살아있으니 오늘을 제대로 살자. 그는 아침이면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점심이면 이웃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저녁이면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했다. 그의 하루는 길지 않아도 꽉 찬 삶이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그림자는 짙어 보인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을 완성된 하루로 사는 것이다. 그의 말은 곧 후회 없이 살아온 사람만이 죽음을 담담하게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당신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 질문은 삶의 순서를 바꾼다. 작은 다툼에 화내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게 된다. 쓸데없는 걱정에 매달리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실행하게 된다. 정약용은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았는가? 그 질문이 하루를 완성으로 만들었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귀향으로 바꿨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글을 쓰고 끝까지 생각하며 끝까지 자신을 갈고 닦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루를 완성해 갔다. 오늘부터 당신도 하루를 완성된 날로 만들어 보라. 사랑하는 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미뤘던 일을 실행하며 끊어진 관계에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작은 일 하나라도
지금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 된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매일을 충실히 살아낸 사람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마무리다. 정약용이 실천한 5가지 지혜. 분노를 하룻밤 묶어두고, 과거 대신 오늘의 감사를 세우고,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매일을 완성된 하루로 살아가는 것. 이 5가지 지혜가 그를 세월이 갈수록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이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는 시간이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평안도 깊어진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다. 그는 매일 거울 앞에 선 농부 같았다. 밭에서 잡초가 올라오는지 살피듯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냈다. 남이 잘못했다고 탓하기보다 오늘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에 집중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현재의 불편함만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다. 밭에 오랜 걸음이 쌓일수록 좋은 열매가 맺히듯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단단히 다스릴 수 있는 때다. 정약용의 5가지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깊은 마음의 습관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게 아니다. 딱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지금 가장 크게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붙잡아라. 정약용은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지혜는 깊어진다. 진짜 어른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말로 나이 들면 짜증만 늘어야 할까? 정말로 세월이 흐르면 불평만 남아야 할까? 아니면 내가 아직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까?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낸 18년은 겉으로는 고통이었지만 실은 그를 더 깊고 평온한 어른으로 만든 시간이었다. 당신의 지금까지의 세월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이미 지혜의 걸음이 쌓여 있다. 이제 그 힘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세워라. 화가 날 때는 하룻밤 묶어두고 과거 대신 오늘의 감사부터 찾아보라.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혼자의 시간을 피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진짜 나와 대화하라. 그리고 하루하루를 완성된 하루로 살아가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나이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는 시간이다. 정약용이 그걸 증명했고 이제는 당신이 그걸 증명할 차례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긴 강을 따라온 여정과도 같습니다. 험한 바위도 있었고 조용히 흐르는 고요한 물길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더욱 깊고 넓은 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강물 위에 작은 다리를 하나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당장 건너지 말고
하룻밤 그 다리 위에 앉아 쉬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강물처럼 흘러가 버릴 일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아쉬움에 발목 잡히기보다 지금 눈앞에 피어 있는 작은 꽃 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강물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나를 돌아보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즐겨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미완성의 그림으로 두지 말고 그날 색을 채워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쌓인 그림이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갤러리로 바꿔 줄 것입니다. 나이는 우리 마음을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를 더 단단히 쥐어주는 선물입니다. 정약용이 그 길을 보여주었고 오늘의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더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약용의 인생무게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